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 게이트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구현하신 12자리 곱하기 12자리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13자리 곱하기 13자리를 하는 퀀텀 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수님이 구현한 게 곱셈 모듈러 게이트인데 곱셈에서 카라추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라추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두 개의 인풋 방식 fx, gx 그리고 fx와 gx가 곱해서 나오는 아웃풋 hx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풋 당시 fx, gx의 사이즈는 n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쪼개보면은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g 또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x에 k승이 적혀 있는데 이때 k승이 이제 절반으로 나눈 12는 이제 k가 6으로 돼가지고 f0에는 이제 x의 0승에서 x의 5승이 담길 거고 f1에는 x의 6승에서 x의 11승이 담길 것입니다. 네, g0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아웃풋 h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쪼개지는데 h0는 똑같이 x0부터 x의 5승 그리고 h1은 x의 6승에서 x의 11승 그리고 h2는 이런 식으로 되고 h3는 이제 마지막으로 x의 18승에서 시작해서 네, 나오는 수까지 담아주면 됩니다. 네, 12 곱하기 12니까 최대 나올 수 있는 자릿수가 23으로서 네, 이렇게 6부분, 6개, 6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담아주는 식으로 아웃풋 hx를 완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h0부터 h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 감마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앞에서 나눈 f0, f1, g0, g1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 게 카라추바 알고리즘인데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네, 위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주고 x0, x1, y0, y1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z0는 네, 제일 밑에 부분의 개수를 차지하게 되고 x0 곱하기 y0가 됩니다. 그리고 z2는 x1 곱하기 y1이 돼서 최고차항 부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z1이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쓰는데 앞에서의 감마가 z1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다른데 보시면은 얘는 이제 가운데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넣어줄 때 감마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더해가지고 이걸 풀어써서 요거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요 z1과 똑같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번의 곱셈이 필요한 건데 이거 알파 베타 감마 3번의 곱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몇 번 더해줌으로써 네, 4번의 곱을 3번에 할 수 있는 카라추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식을 정리해서 써놨는데 보시면은 네, F0, G0, 알파가 제일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가운데에 감마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값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최고차항 부분에 베타 F1 곱하기 G1이 들어가서 카라추바 알고리즘이 수행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위와 같은 식으로 쓰면은 이 개수가 넘어가는 부분이 겹치는 그 오버랩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알파, 베타, 감마도 fx와 gx를 두 부분으로 나눴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서 여기에다 써준 게 아래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이제 f0 곱하기 g0가 됐었고 베타는 f1 곱하기 g1이었습니다. f0와 f1은 각각 6자리
6자리, 얘도 6자리, 6자리이기 때문에 알파의 최대 자릿수는 11자리가 나옵니다. 베타 또한 마찬가지고. 네, 감마는 보시면은 네, 2개 더한 다음에 곱한 거기 때문에 6자리랑 6자리를 더해도 똑같이 6자리이기 때문에 감마 또한 11자리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똑같이 앞서 나눈 방식과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건 홀수자리이기 때문에 요 아래창 부분의 수를 하나 더 높여서 6, 5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감마 제로는 6이고 감마 1은 5. 알파도 똑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눠주면은 요 마지막 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알파 제로는 6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6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네, 그 부분이 요 부분에서 파생됩니다. 근데 6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x의 k승, x의 6승이 되는 게 알파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알파 1입니다. 네, 알파 제로에서 이제 x의 0승부터 x의 5승을 차지하고 알파 1 부분은 요 x의 6승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x 요 가운데 xk 요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는 그대로 여기 존재하고 알파 1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타를 살펴보면은 베타 또한 마찬가지로 베타 제로는 x의 0승부터 x의 5승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베타 제로는 여전히 이 가로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베타 1부터는 또 요 x의 2k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베타 1이 x의 6승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요 베타 제로에서 요 베타에 베타 제로는 그대로 들어가고 베타 1은 이게 넘어가 가지고 다음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알파 또한 마찬가지로 베타처럼 알파 제로 그대로 들어가고 알파 1은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도 계산해보면 감마도 똑같기 때문에 감마 제로는 여기 그대로 존재하고 감마 1이 x의 2k로 넘어간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타만 살펴보면은 베타도 마찬가지로 또 베타 제로는 그대로 괄호 안에 존재하게 되고 이 베타 1의 x6승부터 또 시작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 x의 3k승 부분에 베타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서 마지막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작은 파라미터에서 그 클래식 메갈리스 작은 거에서 쓰이는 12승에 대한 곱셈 설계인데 앞에서 설계했던 거가 똑같이 얘 F0, G0도 6자리고 F1, G1도 6자리입니다. 얘도 6자리 곱하기 6자리고 알파 0, 알파 1은 이게 6자리, 6자리 하니까 최대 11자리가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나눠주면 6자리, 5자리 얘도 6자리, 5자리 6자리, 5자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자리 곱했을 때 2 곱하기 n-1 최대 이만큼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이게 캐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10에 나오고 5자리 3 곱하기 3은 5자리가 나와서 6 곱하기 6은 11자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은 알파 제로는 6자리이고 여기는 최대 6자리로 구성되고 이 부분도 최대 6자리로 구성되는 수들이 들어갔고 베타 1만 이제 마지막으로 5자리입니다. 얘는 5자리로만 구성돼서 총 6, 3, 18 더하기 5 해서 23자리의 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23자리 이거를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 곱하기 13을 설계를 해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처음에 그 11을 6과 5로 나눴던 것처럼 13을 7과 6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네,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F0가 7자리입니다. G0도 똑같이 7자리고, 얘는 6자리, 6자리고, 얘는 7자리에 6자리를 더하니까 7자리 수 곱하기 7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13자리가 나올 거고, 베타는 11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알파는 그대로 13자리고, 그래서 살펴보면은 알파 제로는 이제 또 나누면은 7자리, 알파 1이 6자리, 그리고 베타 제로는 11이니까 6자리, 베타 1이 5자리. 알파 제로는 감마 제로는 알파랑 똑같이 7과 6으로 구성됩니다. 얘는 알파 제로가 들어가니까 7자리가 구성되고, 네, 그리고 얘도 최대 7자리인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7자리, 그리고 얘 또한 7자리입니다. 얘는 이제 알파 1이 6, 베타 제로 6, 베타 1이 5, 알파 1이 6이기 때문에 최대 6자리입니다. 7자리가 아니라 6자리가 되고, 베타 1은 마지막으로 5자리니까 7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해가지고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13은 25자리 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결과값이 틀리게 나와가지고 홀수가 적용이 잘 안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전 방법이었고, 네, 다시 해보면은 제가 구현할 때 뭔가 살짝 틀리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한 게 13 곱하기 13을 그냥 14 곱하기 14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13자리에 0을 맨 앞에 패딩했다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7자리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F0도 7, G0 7, F1 얘도 7, 7, 전부 7입니다. 그래서 전부 13자리 수가 나오게 되고, 얘를 나눠주면은 알파 0는 7, 알파 1은 6.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F1, G1이 요 위에, 네, 여기가 그 차수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딴 게 F1과 G1인데, 7자리 7자리긴 한데, 네, 사실 제로를 패딩했기 때문에 6자리와 6자리 곱셈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7 곱하기 7로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7과 6으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근데 앞에 이제 하위 7은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 6이 아니라 사실은 11자리이기 때문에 베타 1은 4자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는 7, 베타 1은 4로 구성되고, 요 덧셈과 덧셈을 곱한 거는 그대로 7 곱하기 7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사실 7 곱하기 7인데 베타 제로는 7자리가 구성되고 베타 1은 4자리만 구성된다 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알파 제로가 7, 이 부분도 최대 7자리,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6, 베타 제로에서 7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7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 1이 4자리이기 때문에 7, 7, 7, 4 해서 25자리. 네, 14 곱하기 14이긴 한데 13 곱하기 13을 그대로 한 25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 설계를 한 것대로 구현한 거를 살펴보면은 A0, B0가 적혀 있는데, 네, 얘가 사실 F0, G0입니다.
그래서 F0, G0, 즉 알파부터 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항식 7자리와 7자리가 있을 때 곱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또 그렇게 그 다음 수를 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게 F0, G0는 알파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점점 진행되면은 7 곱하기 7이니까 13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알파 제로를 먼저 구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 C0부터 C6까지가 필요합니다. 알파 제로가 7자리, 알파 1이 6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0를 구하는 게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A0, B0가 얘랑 얘인데 곱한 게 C0에 들어가게 되고 C1은 이제 A0, A1과 B0를 곱한 게 여기 들어가고 이제 B1과 A0를 곱한 게 여기 들어가는 식으로 C1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쭉 C6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알파 제로는 C0부터 C6에 담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왼쪽 토폴리 게이트를 활용해서 작성한 거고 알파 1은 이제 C의 7부터 C의 12까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얘는 7자리, 얘는 6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C6를 넘어가는 얘네들이 이제 C7을 달성할 텐데 그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얘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C12까지를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했던 것처럼 알파1은 C7부터 C12까지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F0, G0를 다음과 같이 알파로 표현하는데 알파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눈 알파0, 알파1을 이 부분까지가 알파0,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알파1으로 구성해서 C0, C6까지 넣었고 C7에서 C12까지 넣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알파는 끝냈고 베타를 이제 구할 차례입니다. 얘는 이제 F1, G1이 되는데 앞에서 7 곱하기 7인데 사실 얘는 제로를 패딩한 7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6자리가 있을 때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오는 게 베타가 될 거고 베타 제로는 그대로 7자리에 담기게 되고 베타 1은 6자리에 담겨야 되는데 사실 이 제로라는 게 사실 없는 수이기 때문에 6자리 중에 4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면은 A7, B7이 곱한 게 C7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앞에서 알파1이 C7에서 C12까지에 포함됐었는데 얘를 그대로 베타 제로를 알파1에 그대로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은 베타 제로와 알파1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얘네 둘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베타 제로와 알파1은 따로 어디에 담아둘 필요가 없이 한 공간에 담아서 세트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파1은 앞서서 6자리였고 베타 제로는 지금 7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C11을 넘은 C13까지가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왼쪽 부분이 베타 제로와 알파1을 C7부터 C13까지 더해서 완성시킨 부분이고 이제 요 7자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기 베타 1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요 마지막 K가 7이었기 때문에 21승부터 베타 1에 넣어줍니다. 근데 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로가 효능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 네 자리만 나오게 됩니다. 좀 설명이 좀 뭉뚱그리긴 한데 요 곱셈을 따라가 보면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1은 C21부터 C24까지에 넣어놔서 베타 1까지 완성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까지 알파 제로, 알파 1을 만들었고 베타 제로, 베타 1을 만들었는데 얘네 둘은 세트로 썼고 얘네는 지금 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담긴 부분을 이때까지 보면은 알파 제로는 C0부터 C6까지 담겨 있고 현재 C7에서 C3, C13은 알파 제로, 알파 1과 베타 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 1이 C21에서 C24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써가지고 요 최종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마는 제외했습니다. 감마를 빼고 완성하는 건데 알파 제로는 그대로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파트 3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C14에서 20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요 C7부터 13 알파 1과 베타 제로를 더해줍니다. 네, 그리고 우선 종료가 되고 파트 2를 보면은 이 부분을 완성하는 건데 파트 2에는 현재 여기가 C7부터 C13까지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현재 요 알파 1 더하기 베타 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알파 제로를 더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파트 3에 다시 현재 알파 1 더하기 베타 제로만 들어가 있는데 요 베타 1 값을 넣어준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타 1은 그대로 또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베타 1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제 R0와 R1만 넣어주면 곱셈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R을 구하기 위해서 F0와 F1을 더한 과정이고 G0와 G1을 더한 과정입니다. 근데 앞서서 아까 최상위 비트는 제로로 생각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덧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빼고 6자리에 대한 덧셈만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알파 제로부터 여기는 알파 5까지만 더있지만 알파 6, A6가 여기 담겨 있는 거고 A0부터 B0부터 B6까지는 이 더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A0부터 A6와 B0부터 B6를 사용해서 R0와 R1을 또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R0는 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곱셈 부분이 여기 C13까지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R0를 더한 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C14부터 C20까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은 C14부터 C20까지를 다시 더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R1은 사이즈가 또 R0는 7이고 R1은 6이기 때문에 C20까지 도달하지 않고 C19까지만 더해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R1까지 다 더해줘서 현재 이 모든 부분의 값이 C0부터 C20 4까지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C0부터 C24에 13 곱하기 13을 한 결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쓰려면은 요 A0부터 A5랑 B0부터 B5의 값을 다시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리버시블 해서 앞에서 했던 덧셈을 똑같이 해서 원상태로 복구해주는 과정이
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곱셈 부분은 끝났고 모듈러만 이제 수행해주면 카라추바 곱 모듈러가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0부터 C24까지 곱셈의 결과가 들어가 있고 이 모듈러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3승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변경해줘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13에 만약에 수가 있으면은 걔를 이제 1, 요 C0에 더해주고 C13에 또 C1, 요 C1에 더해주고 C13에 또 C3, C3에 더해주고 C4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C14는 뭐 당연히 차수가 하나 증가한 상태로 더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보시면 이 부분부터 모듈러 리덕션이 두 번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C22는 13에다가 22가 나오면 곱하기 9를 한 거니까 이 최상위 부분에서 Z13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 C의 22에 대한 이 Z4승은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모듈러가 오른쪽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431110이 그대로 여기 22 부분이니까 0, 1, 3, 4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22, 23, 24 또한 이렇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수인 Z3승에서도 23, 24에 대해서 똑같이 모듈러가 두 번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오른쪽에 모듈러 리덕션을 한 번 더 해줌으로써 모듈러 리덕션이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듈러가 두 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펼쳐지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C0부터 12자리이기 때문에 13자리이기 때문에 C12까지 매저를 하게 되면은 퀀텀 게이트를 활용해서 카라추바 곱을 한 다음에 모듈러 리덕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트 Q에서 작성을 하면은 이게 큐비트 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은 컴퓨터가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꺼져가지고 C로 그냥 다시 함수를 재정의해가지고 테스트 벡터를 넣어서 이 부분에 그대로 이거 조금만 바꿔서 복붙을 한 다음에 결과를 돌려봐서 텍스트 벡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요 숫자 두 개만 해봤는데 더 해봐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빗 13자리 곱에 대한 카라추바를 설계 구현하였고 감사합니다.